자, 새로운 코너 김 교수의 부동산 법률 테이블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김 교수의 새로운 코너. 자, 새로운 코너 김 교수의 법률 테이블은 부동산 생활법률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이 코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첫 시간에는 원룸 계약에 대해서 좀 다뤄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좀 그 각오 좀 한 말씀 해주실래요? 각오요? 네. 오늘 주제는 그 원룸 계약인데, 이 원룸 계약을 제가 딱 잡았던 어떤 이유 혹시 아세요? 원룸 계약이라고 하면 대부분 많이 쉽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뭐 단기로 한두 달 거주하다가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길게는 뭐 1년 이상씩 거주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워낙에 보증금의 금액도 작고 월세도 작다 보니까 좀 쉽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라든지 대학생 같은 경우에 이 원룸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그 법률 문제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법률 문제의 시작입니다. 시작.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떡하지? 그 부분은 가장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다 염려를 네.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안 주는 경우가 있나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변명을 대시는 거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이 들어와야지 간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제 사실 뭐 소액 보증금 같은 경우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면은 좀 금방 주시긴 하는데 이게 500, 1000 단위로 가게 되면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해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으시지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사회초년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으니까 또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뭐 원룸은 그 엄마 아빠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막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사전협의.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그렇죠. 계약서 작성이 거의 법률 분쟁의 90%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오늘 한번 들여다보죠. 교수님, 그런데 부동산 없이 직접 거래 작성하는 기준이라고 하셨고요. 지금 첫 번째로 원룸 재무 상태 확인이라고 하셨는데 원룸 재무 상태라고 하면 담보 설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대료의 총액이 얼마인지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재무 상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은행에서 이 사람이 이미 채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원룸도 기존의 담보, 즉 빚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거 플러스 더 필요한 게 있죠. 바로 기존에 이렇게 원룸은 보통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다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걸어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보증금은 등기에 안 나오잖아요. 네네.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대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세대들의 보증금의 총액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맞죠. 그래서 기존에 설정된 채무액, 은행에 담보된 설정액, 그리고 현재 세입자 수와 세입자가 지불한 보증금 총액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가지고 이거는 좀 더 현재 이 원룸 가격의 건물 가격보다 이게 초과 상태다. 그러면 과감히 들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임대인의 법률상 권한 여부 확인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법률상 권한 여부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단어로 인식할 것 같아요. 조금만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법률상 권한. 네. 근데 이게 이제 자격인데요. 자격. 내가 주인이면 자격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면 그 사람이 사기꾼인가요? 대부분 대리인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나오진 않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자격이 위임장이라든지 뭐 또는 등기부상에서 지분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위임장이면 위임장만 확인하면 될까요?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위임장은 사실 우리가 이 위임장이 유효한 위임장이 되려면 인감증명서도 첨부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 인감도장도 도장상 일치한지도 봐야 돼요. 네. 근데 그것까지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래도 해야죠.
아니, 그건 힘드니까 네. 적어도 위임장을 가져왔으면 네. 그 본래 주인하고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 통화만 하면 위임장이 있었을 때 뭐 인감 증명서나 인감 도장은 필요 없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본다 해서 네. 우리 이 초보자들이 이게 진위 여부를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위임장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그건 보고 믿지만 네.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직접 통화를 해서 이렇게 제가 계약해도 되겠죠? 라는 것을 녹취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써서 그럼 계약서에 통화했다고 제가 적겠습니다. 라는 정도만 되면 완벽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네. 공동 명의로 돼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똑같이 이부인식 돼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대표로 나왔어. 네. 그럼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문제 없어 보이죠. 아, 보이죠. 네. 근데 이제 보이기에는. 그렇지, 네. 보이기에는. 근데 이 법률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면 한 사람이 더 권리가 커야 돼요. 혼자 나왔을 때는. 네. 그 큰 사람이 나오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일명 과반수 지분이라고 합니다. 등기상에 봤을 때는 2분의 1이 되면 안 되고 네. 3분의 2라든지 51%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주주총회 생각하면 돼요. 네. 과반수 과점 주주가 어떤 의사결정의 최고가 있듯이 이렇게 지분과 과반수가 있어야지만 매매도 그렇고 임대 권한도 있다고 법에서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교수님 세 번째는 세입자의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상가는 원상회복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하죠. 거의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바꿔지잖아요. 네네. 근데 원룸은 인테리어 안 하잖아요. 네.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가 많더라니까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원상회복 의무와 네. 내가 생각하는 원상회복과 주인이 생각하는 원상회복에 대한 개념이 서로 안 맞다는 겁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끝나고 날 때 이건 옛날 이렇게 안 했는데 옛날에는 뭐 곰팡이가 요만했는데 지금 곰팡이 커졌네? 그죠? 그전에는 TV가 잘 나왔는데 잘 안 나오네? 냉장고가 냄새가 나네? 등등도 너무나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가 들어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네. 임대인이 봤을 때도 세입자가 있었을 네. 때도. 네. 근데 세입자가 나가는 시간에 그 안에 이제 곰팡이가 좀 펴서 세입자가 나가면서 원래는 곰팡이가 조금 있었는데 이게 번져서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최초의 곰팡이 사이즈가 만약에 지름이 5cm였다. 근데 나중에 2개고 3개고 지름이 20cm가 됐다. 이거는 입증을 해야 되겠죠. 누가 입증을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원래는 입증 네. 책임에 대해서는 원래하고 달라졌다라는 입증 책임 원래는 임대인이 주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우리 신문조 들어가 보면 네. 임대인이 그것을 뭐 입증해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는 자꾸 이렇게 예전에 곰팡이가 없었다 네, 라는 맞아요. 식으로 해서 임차인들을 추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사진으로 찍든지 동영상으로 찍든지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전송해드리고 자기도 가지고 있고 세입자도 가지고 있고 임대인한테도 전송을 해드리고 내용까지 덧붙여서 설명을 해놓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에서는 녹음을 한답니다. 임대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만 딱 보내는 것만 가지고는 부연 설명이 없으니까 자 요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좀 고장이 나 있었죠? 그렇네. 이걸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 파일까지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장이 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깐깐한 게 아니라 요즘에 그 세대들이 법률에 대한 그 다가가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임대인분들도 조금 더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죠. 애매한 부분이라 하면 살짝 오염이 되거나 달아지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통상의 손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우리 법원에서는 이것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의 태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장판이라든지 도배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좀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통상의 손모 이렇게 사용해서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월세에 포함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원상회복을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세입자가 잘못해가지고 발생하는 가장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언뜻 생각나는 건 벽지의 오염이 아니고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화장실 타일 깨지는 부분?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그거는 나네요. 굉장히 조금 젠틀한 거고요. 네.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겁니다. 아, 이 그런 변기가 막히는 건 나갈 때도 그렇고 중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세입자의 과실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임차인들은 우리 임차인들은 밖에 나가서 그 음식 쓰레기 버리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많이 넣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막히는 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문가가 와서 봤더니 이 음식물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꼼짝없이 그 전체 세면기를 갈아야 되는 경우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상을 하고 누가 배상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네 번째는 특약사항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는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애완견의 여부 그리고 흡연하는지의 여부 등이 가장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말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보통 원룸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세입자들이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서 뭘 하죠? 이제 저희들도 이제 권하기를 전입신고 먼저 이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전입신고는 마치 당연한 듯한 네.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도 있고 네. 안 되는 건물이죠. 건축물상. 또 하나는 임대인 그 주인들께서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달라는 조건으로 네. 보통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좋은 게 아니고 문제가 됐을 때는 주택임대보호법의 적용을 저한테 못 받기 때문에 정 안 된다 그러면은 전세권 등기라든지 또는 임차권 등기라도 하셔야 되는데 보증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등기까지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원룸은 과감하게 피하셔야 된다. 저는 이걸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보통 원룸은 대출을 안 받죠? 원룸도 대출을 받죠. 전세인 경우에는 뭐 3천, 5천 요 정도는 전세자금 대출로 가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신혼부부도 그렇지만은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을 위한 전세감 대출 제도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3천, 4천 부모님이 지원 안 해주시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지라고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인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한 거지. 말을 안 하면 문제가 좀 생길 텐데요. 이게 말해야 될 의무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건 주인과 관계없이 과정을 모르니까. 은행과 이런 절차를 모르니까. 그런데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100%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사전에 체크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또 그 애완동물 문제가 또 심각하죠. 요즘 뭐 반려인구가 워낙 많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개, 고양이 주인들이 좀 그래도 좀 환영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던가. 전혀 안 되는 곳이 있고요. 뭐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애완견을 키워왔던 곳이거나 아니면 애완동물 키워도 좋으니 벽지는 새로 해놓고 가라. 이런 정도.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협소하고 뭐 8, 9 이 정도 평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약이라든지 협약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그다음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네.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뭐 1년이나 2년 정도 계약해 놓고 중간에 뭐 이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사하는 경우가 집 자체가 옮겨지는 경우도 있고 뭐 직장이 옮겨지는 경우도 있고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2년 같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1년 단기로 했을 때는 잘 뭐 안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은 안 된다고 원칙적인만 고수한단 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도 문의가 와요. 아니 저기 자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가는데 주인이 보증금 안 준다고 그런다. 이게 법이 맞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뭐라고 답하세요? 그럼 당연히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두 사람 사이 약속한 부분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계약인 것이지 내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까지 보장해 주진 않아요. 법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 사항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떠세요? 뭐 실무적으로 좀 필요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사회 초년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까요? 부동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부모님과 함께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혼자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익숙하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한데 저희들한테 자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중개사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월세는 언제 입금을 해야 되나요? 또 언제 돌려받나요? 이거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닌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공부가 조금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계약을 지금 잠깐 실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험 몇 번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이 계약이라는 것은 곧 법입니다. 곧 법이기 때문에 내 책임과 내 의무, 내 권리와 의무가 모두가 다 이 한 장에 다 녹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 변수라든지 예측해서 담아놓는 것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가들이 왜 전문가인지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불편하고 어렵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피드백하시고 잘 활용해서 계약서 작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대인과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협의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